이해되시죠? 자, 문제집이요. 124페이지하고요.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138번까지 먼저 풀고요. 잠깐 1분 쉬었다가 법정이상권 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원래 여러분요, 일괄경매 청구권하고 366조 법정이상권은 원래 저당권 부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을 따로따로 공부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면 일괄경매 청구권하고 법정이상권하고 간섭상 법정이상권 세 가지를 비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간섭상 법정이상권만 딱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일괄경매요. 132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 줄고요.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의 신축 딱 거기요. 나대지 124.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법정이상권은 절대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1번.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어. 경매가 되기 전에 A에게 이전했어. 그럼 우리 뭐라고 했죠? 일광이면은 경매가 되기 전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한다?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전했죠? 그럼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기억 틀렸죠? 니은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죠?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이상권은 뭐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겠다고 없다겠다. 그래서 안 되죠? 디귿.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서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갑은요 관습상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못하죠. 왜요? 저당권 설정 뒤 이렇게 됐죠. X 토지에 대해서 통상의 경매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 니을은요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했죠. 그래서 취득 그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했죠. 자 거기 주고요 X 토지를 매수 D가 동그라미 X 토지를 매수 이것을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제3취득자 알겠죠? 필요비를 지출하죠. 을의 저당권 시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줄고 필요비를 뭐 할 수 있다?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봐봐요. 우리가 제3취득자는 우리 봐. 매각대금이죠. 매각대금이 있죠. 그럼 매각대금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한 것이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이 있죠. 이 비용상환에 필요비하고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있죠. 유익비.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죠. 이것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이라고 하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제3취득자는 뭐냐? 제3취득자는 것은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사람, 알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은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 뒤 그랬죠? 저당권이 있는 토지를 D가 매수취득.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는 토지를 샀죠. 그래서 이 D를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하고 경매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니을은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디귿이죠. 알겠죠? 이렇게. 이거는 유익비 필요비를 안 따지나요? 여기선 제3취득자는요. 여기 봐봐.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133은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권이죠. 1번은요.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이미 존재 줄고 이미 존재 그럼 뭐다? 이것은 법정지상권이에요. 우리가 일광매는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2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를 했네. 봐봐 여기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토지에다가요 우리 저당을 잡죠. 저당을 잡았는데 저당 잡고 나서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3월 1일.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을 A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알죠? 제3자에게 양도.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죠?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 딱 거기까지 끊어봐. 딱 끊으면 거기다 써 일괄 X라고 써. 일괄 아니에요. 왜요? 이 말이죠. 봐봐요. 이 지금 여기 토지죠. 토지가 갑이죠. 을이 지금 누구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건물을 누가 지었냐? A가 지었다. 지상권자가. 그 말은 토지하고 건물의 수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럼 일괄경매 안 되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 바로 보면 그런데 뭐라고 나왔죠? 저당권 설정자가 줄고 나중에 그걸 뭐라 했다? 취득 동그라미 취득. 그러면 취득. 그럼 여기서 뭐다? 동일이죠. 동일하죠? 그러면 다시 말한다. 일괄경매가 인정된다. 이러면 3번이 정답이죠. 그다음에 4번은요.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 줄고 건물 매각대금 즉 저당권은 건물에는 저당을 잡은 적이 있다 없다? 없죠. 법정 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틀렸죠? 4번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권리이지 의무이다 아니다? 아니죠. 의무가 있으므로 틀렸어. 알겠죠?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죠. 토지만 경매 신청하는 허용되어야 한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34번도 여러분요. 일괄경매인데 잘못 왔어요. 지금 34번도 일괄경매예요. 갑소유 토지를 목적으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줄고 상속인 병이 건물을 신축. 그러면 상속인하고 갑하고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무 말도 아닌데 어렵게 되어 있죠. 지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을 잡았죠. 저당 잡고 건물을 누가 건축해야 돼? 갑이 건축해야 되는데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토지도 상속인이 상속받고 건물도 상속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망했으니까 상속받았을 거 아니에요. 병이요. 그리고 나서 건물 건축했죠. 그러니까 결국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뭐라다? 동일하죠. 나중에 동일해야 됐죠. 저당 잡을 때는 건물이 없다가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상속인이 신축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른 게 아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란다?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비추고 동시에가 뭐죠? 일괄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는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토지와 건물에서 2번은 건물이 틀렸어.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틀렸어. 건물의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만 경매에 붙일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어디가 저당이 있죠? 토지. 그래서 토지만 경매에 붙일 수 있다 그래야지. 토지만. 건물만이 아니고 토지만. 4번은요. 토지를 경매에 붙이고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고 나서 부족할 때는 다시 건물. 그건 안 돼요. 일괄 경매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따로따로 경매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토지만 경매를 붙여야 한다? 붙여야 한다가 의무죠. 우리는 붙여야 한다는 의무잖아요. 의무이다 권리이다? 권리이죠.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다음 135번은요. 여기서 법정 이상권이에요. 여기서부터요. 1번. 1번이요. 자, 그 다음에 135번은요. 134번의 정답 1번이요. 135번은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가. 뭐라고요? 대지 줄 것이고 건물 줄거 봐.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이죠. 여기까지 뭐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다? 동일하다. 이때 법정 이상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지에만 저당권을 잡았죠. 대지에만. 그러고 나서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죠. 매도해서 등기해줬죠. 그 후 을의 저당권을 실행으로 대지가 정에게 매각되어 있다. 여러분요. 그 밑에 만주벌판 있나요? 만주벌판 봐. 내가 지금부터 쓰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죠? 일단 토지의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일단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면은 366조 법정 이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자, 봐봐. 토지 위에 지금 뭐가 있다 그랬죠?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을이 여기다가 2월 1일 저당을 잡았다 그랬죠? 저당.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자, 봐. 이게 1번이에요. 1번인데 2번으로 뭐가 되냐? 건물이 3월 1일 건물이 이렇게요. 병에게 매각이 된 거야. 건물이. 그럼 토지는 누구죠? 토지는 갑. 토지에다가 을이 지금 뭐가 있죠? 저당권이 있죠? 언제? 2월 1일. 매각은 3월 3일이에요. 3월 1일이요. 그러면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에 뭐 봐봐.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죠. 그리고 매매로서 달라졌죠. 매매로서 달라졌죠. 아직 저당권이랑 경매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그러면 어떡하냐? 여기요.
여기 이 병이 뭐가 되냐?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저당권 1번, 지상권이 2번이에요. 알겠죠? 저당권 1번, 지상권 2번. 자, 이 상태에서 3번이요. 3번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 기억나나요? 말소 기준 권리 누구다? 말소 기준 권리 여기 을이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말소 기준 권리 이하는 모두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경매가 되잖아요. 이 경매 청구, 우리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을과 저당권이죠? 병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죠? 을과 병의 권리는 뭐가 된다? 권리는 소멸해. 소멸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누구한테요? 우리가 저당권에서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됐으면 이 위에 있는 병이죠? 동시에 병에게 366조 법정 지상권, 366조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하는 것이에요. 알죠? 여기에서 법정 지상권은 뭐다? 여기서 지상권은 뭐다? 관습상이에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란 말이죠. 관습상 법정 지상권인데요. 나중에 저당권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 1번하고 2번이 다 없어져.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에서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져. 다 없어지면서 동시에 뭐가 생긴다? 366조 법정 지상권. 왜요? 처음에 여기 봐봐. 여기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다 이 말이죠. 저당권에 의한 경매.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러면 36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을 더 거친 거예요. 뭘 한번 거치냐? 매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에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먼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나 건물만 먼저 팔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동일했어. 그럼 이거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해봐. 동일하죠. 동일한데 매매가 됐어. 매매로 달라져. 그럼 뭐요? 법정 지상권이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상권 위에 이미 뭐가 있었다? 저당권이 있었다. 저당권 1번, 관습상 법정 지상권 매매니까 2번. 그러다가 이제 이 저당권자가 경매하죠? 그러면 경매하면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져. 없어지면서 동시에 366조 법정 지상권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에요. 자, 오케이. 자, 밑에 만주벌판 많으니까 일단 적으면 되고. 자, 135번 봐요. 1번. 병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틀렸지? 여기 뭐다? 366조 법정 지상권을 가져요. 366조 법정 지상권. 2번.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여기 봐봐. 여기 1번은 여기야. 여기가 1번이야. 여기 1번. 이게 번호를 써놔가지고 여기가 1번 지문이야. 1번 지문. 1번 지문이죠. 1번 지문. 그다음에 여기가요. 여기가 2번 지문이야. 2번 지문. 2번이 뭐죠?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간섭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죠.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정에게 대한 그게 틀렸지. 알겠죠? 경락이한테는 안 돼. 2번인데 나중에 뭐가 된다? 그 뭐죠? 저당 말소 기준 권리에서 전부가 다 소멸해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2번. 2번이요? 여기 간섭상 법정 지상권 이거 2번이요. 2번 지문. 2번. 그 다음에 경미가 되면 다 소멸하죠. 소멸해.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병은 을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3번이 맞죠? 3번.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게 3번. 여기 3번이죠? 3번 지문이다. 이렇게. 자, 그럼 4번. 병은 관습상 법정 지상권과 저당권에 의한 법정 지상권을 동시에 그런 것은 없어. 알겠죠? 경매가 되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해. 그러면서 366조가 새롭게 생겨. 됐죠? 5번은요. 병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틀렸어. 병은 뭘 한다? 366조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해.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나중에요 꼭 한번 여러분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설명할 건데 저당권하고 같이 연결되면 아주 아무 말도 아니구나 하는 걸 벌써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먼저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초당권에 의한 경매가 될 수도 있고 이러면요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공중에서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교수님 이게 은행인데 10년이 넘은 저당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저당권이 1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소유자는 몇 번 바뀐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니. 그러니까 저당권이 꼭 경매한다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요? 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저당권이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이 있는 건물이 매매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매매가 되면 일단 저당권을 빼고 보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건물의 소유자만 바뀐 거죠? 그러면 간섭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 저당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간섭상 법정지상권이죠. 그러다가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죠? 그럼 저당권 이하는 다 소멸을 해. 다 소멸하면서 동시에 366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다고 얘기 좀 해줘. 알죠? 예, 오케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36. 정답은 3번이고 136.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사법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인데 되게 쉽죠.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뭐라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적. 더 이상 뭐 필요 없네. 그러면 건물은요, 저당권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럼 법정지상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그렇죠. 일괄이죠. 일괄이. 법정이가 아니고. 여기서 일괄이다. 알겠죠? 자,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자. 더 이상 법 필요 없네.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뭐 뒤에는 있지 않아도 뭐다? 법정지상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저당권의 실행이니까 366조죠? 366조. 3번은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줄거 건축 중이다. 건축 중. 건축 중이다 써. 무허가 미등기. 무허가 미등기다. 그런데 그 건물이요. 외형상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 알겠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뭐라다? 동일하다.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리얼.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줄거 건물이 철거되고 가운데 건물 철거되고 새로이 새로이 축적 더 이상 필요 없네.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고 선물을 철거 후 신축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뭐라 한다? 일괄이다. 일괄. 법정지상권이 아니고 일괄이다. 정답은 2번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럼요. 137 한번 볼까요? 1번. 갑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봐봐. 갑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 줄거봐. 그 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한다? 동일한다. 이 말이잖아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네. 저당권의 실행. 그럼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번. 갑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취득했죠. 취득한 경우 그럼 을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 딱 줄 거. 거기다 써. 을이 지상권자 딱 끊어. 그 다음에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여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병에 대하여 갑은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이것을 설명을 해. 이것을 설명하는데 일부러 아까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안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어디를 잠깐 한번 보시냐면 아까 어디 있었던데. 여러분요. 페이지용 142하고요. 141하고 142. 141 맨 끝에. 그 다음에 142 위에.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요. 141의 맨 끝에 있죠? 141페이지 맨 끝에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로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요.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을이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저당권. 여기서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된다?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누가 경락이인죠? 그러면 건물은 그대로 가만히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의뢰하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이 지상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이것이 중요해. 언제
언제다? 4월 1일. 4월 1일 이렇게 경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 우리 아니라 여기 누구죠? 갑이네, 갑. 죄송해요. 갑.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죠. 지상권이 4월 1일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대항력은 등기가 없어도 이 갑은요, 대지 소유자에게 등기가 없어도 자기는 지상권자로서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요, 땅 주인이 정으로 바뀐 거예요. 땅 주인이 나중에 5월 1일 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정은 소유자죠. 소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대항력이 있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도 뭐죠? 이 사람도 물권이죠. 이 사람도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언제죠? 4월 1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지상권자는 아직 등기 안 했어도 여전히 물권자로서 소유자죠. 물권자로서 지상권자죠. 지상권은 대항력이 있죠. 여기는 4월 1일이고 이 사람은 토지는 언제 했다? 5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있고 난 다음에 토지를 양수받은 사람에게도 이 갑은요, 뭐 없이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로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으로서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언제 특이했냐? 4월 1일.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라고, 물권이라고.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도 대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나중에 대지의 소유자가 바뀌죠? 새로운 양수인에게도 자기가 지상권자로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141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로 지상권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요, 병에서 정으로 가면 정으로 가면 정이요, 토지 양수인이죠? 그래서 갑은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 줄거 봐. 여전히 지상권자로서 여전히 지상권자 해봐. 갑은요, 지상권 등기 없어도 여전히 지상권자예요. 그러니까요, 토지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그 밑에는 이제 봐봐. 142페이지. 142페이지 그거 봤어요? 142페이지 봤어? 자, 그럼 이제 그걸 봐. 142페이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가 있고, 여기 을이 만약에 여기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지상권을 뭐 하죠? 지상권은 뭘 할 때? 취득을 할 때는 뭘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 후 처분해야 돼. 그럼 처분할 때 어떻게 하냐 봐봐. 이 을은요, 갑의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을이 먼저 1번요, 갑한테 을구에다가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을이 갑한테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죠. 이것은 채권적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왜?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죠, 물권적. 왜? 지상권자가 등기를 해달라네.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지상권 등기를 지상권 등기 해달라는 것은 지상권자가 취득할 땐 등기 없어도 되는데 처분하려면 이걸 팔려면 지상권 등기를 하고 나서 팔아야 되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상권자가 등기를 해달라고 하죠. 물권적 청권이죠.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상권 등기를 해가지고 갑이요, 을이 이 건물을 매매. 이 건물을 매매. 그런데 이것을 건물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지상권을 말한다? 종된 권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죠.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지상권도 이렇게 등기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것을요, 여기서 2번 병으로, 지상권 이전이죠. 이건 1-1이죠. 1에 1해가지고 병 이렇게 지상권을 이렇게 옮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건물에 뭐가 되고 소유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매매로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 아니고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분하려면 등기 후 처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등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등기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앞으로 등기해가지고 나중에 병한테 등기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고 처분하는 게 문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을이 여기 오면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병한테 처분하면 그러면 어떡할래? 이 말이죠. 병한테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하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하면 을한테 등기만 해주죠.
등기해주면 병은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요, 지상권자는 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지상권자는. 그럼 지상권자는 아직 이 사람 지상권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하면 이 사람은 지상권 취득 못해. 그럼 여기서는 지상권자가 누가 되냐? 여기 을, 종전의 지상권자 을, 종전의 지상권자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을이고 건물 소유자는 병이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하죠? 갑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려면 병은 지상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상권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갑이요 병한테 야 너 건물 철거해, 이렇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결론적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왜냐? 만약에 갑이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을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는 주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도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만 등기해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 청구하면 어떻게 한대요? 병은요 을을, 지상권자 을을 뭐래서 을을 대위해서 누구한테요? 갑에게 지상권 설정,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해. 그래서 갑한테 뭐라고 하냐? 야, 갑 너, 우리가 대의한단 말은 을이 병이 뭐라냐? 갑 너, 빨리 누구한테? 1번 을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줘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갑 너 땅 뒤에 너, 빨리 을한테 등기해줘라. 대위란 말이. 그리고 이제 을한테 등기해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1-1 그래서 을이 뭐죠? 병이 뭐란다? 병이 지금 을이 병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병이 을한테 뭐란다? 야, 너 나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해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당장은 지상권 등기가 있어 없어? 없지만 어차피 곧 이따 지상권 등기를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 말이죠. 다시 이제 설명했으니까 봐. 이건 우리 뭐냐면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은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지상권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한다? 건물에 대한 등기도 해주고 지상권에 관한 등기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하려면 먼저 자기 앞으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주고.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하죠? 여기 건물은요? 건물이 이거 뭐죠? 갑구죠? 갑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1번 을에서 2번 누구 앞으로? 병으로 이렇게 하죠.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로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번에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봐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죠? 건물은 등기를 해줬는데 아직 지상권은 등기 안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은 등기했으니까 병은 건물에 대한 소유자인데 아직 병은 지상권은 등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아직은 지상권자다 아니다. 그럼 지상권자가 누구다? 종전의 지상권자가 아직까지는 지상권자다. 종전. 그럼 을이 그러면 어때요? 지상권자니까 을이 갑한테 지상권 등기를 받아 와가지고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을이 그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한다? 병이 을을 뭐래서 대위해서 뭘 한다? 갑한테 너 빨리 을 앞으로 등기해 이렇게 지상권. 그럼 을한테 지상권이 오죠? 그러면 을한테 원한다? 내 앞으로 무슨 등기 해달라?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아직은 지상권 등기가 병한테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가 지상권 등기를 취득한다? 병이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병이. 최종적으로 병이. 지금 당장은 없어도 최종적으로 병이 지상권 등기를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등기가 없다고 해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요 142번 봐봐요. 142페이지 142페이지 지금 보면 병하고 갑이죠. 갑이 법정 지상권자죠.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처분했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을 A한테 처분하면 A는 등기하니까 소유자죠. 그런데 아직 지상권은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누가 지상권자다? 종전 지상권자가 지상권자다 이란 말이죠. 이때 1번이요. 1번 병, 토지 소유자 병은 건물 소유자 A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철거를 청구하는 거 뭐한다?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왜? A는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 갑을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 병에게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고 다시 자기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지상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뭘 한다? 지상권 등기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말을 할 때 법정지상권자가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처분한 경우 대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지금 법정지상권 어디 갔어? 법정지상권은 지워버렸어? 법정지상권은 여기네. 어디? 아 여기 죄송해요. 여기요. 법정지상권은 취득하죠? 취득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누구다? 법정지상권, 지상권으로서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 물권자이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 대해서도 뭐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는 토지 양수인한테 대항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기는 뭐죠? 저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면은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2번 봐보세요. 2번 137페이지 7번에 2번요. 갑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뭐죠? 을이 법정지상권이죠.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여 법정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병이죠. 그러니까 을이요. 지상권 등 126페이지 문제 137번이요. 그래서 지상권이 넘겨받기로 한 병에 대해서 갑은 철거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갑소유 나대지, 인생 끝났네. 나대지의 저당권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했죠. 더 이상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한다? 일관. 자, 4번요.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여 줄고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대지는 암기라고 했죠?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맨 그때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성립한다 틀렸어. 4번 틀렸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우리 봐봐. 우리 아까 뭘 보냐? 맨 위에 여기서 저만큼 해서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 신축하기라고 하는 경우 일괄금의 청구이 되는 거지 법정지상권 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에 매수한자가 대지만 등기했다. 법정지상권이 아니다?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5번 공동저당권 나왔네. 갑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을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줄고 바로 옆에 건물을 철거하고 바로 옆에 신축한 경우 인생 끝났네. 법정지상권이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 한다? 일괄이다. 알겠죠? 자주 나오죠? 정답은 4번이죠? 자, 138번은요. 틀린 것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더 이상 법 필요 없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인데요. 건물의 전세권이네. 전세권. 이따가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법정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 알겠죠? 그게 아주 중요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난리가 나는겨.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줄 전세권 설정자지 전세권자 그러면 안 돼. 2번 저당물의 경우에 저당물 366이네.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소문다. 366조네. 임목이죠. 임목법서 6조에도 맨 끝에 두 번째 주문 끝에 지상권을 설정을 소문다. 6조 임목법 6조 그 정도만. 시험에 정답을 할 수 없어. 4번 대지와 지상건물이 같은 소유자 줄고 대지와 지상건물이 같은 소유자 매매 등으로 그럼 매매 등 그러면 어때요? 두 번째 끝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돼. 건물을 철거하는 합의가 없죠? 그러면 366조다 관습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그에 관한 등기가 없으면 대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OX, X죠. 대지 소유자. 여기 했잖아요. 등기가 없어도 법정지상권 그 자체가 물권이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대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지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알겠죠?